1994년 10월 21일 비 내리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과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가득 찬 평범한 아침이었죠. 하지만 단 몇 분 뒤 이 평범한 일상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던 성수대교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오전 7시 38분 출근길 차량들 위로 다리 상판이 맥없이 끊어졌습니다. 무학여고 학생들을 가득 태운 16번 시내버스를 포함한 차량 6대가 20m 아래 차가운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기적적으로 무너진 상판 위에 멈춰 선 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날 표창을 받으러 가던 11명의 의무 경찰들이었죠. 그들은 잠시의 충격을 뒤로하고 지옥으로 변한 현장에서 첫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찌그러진 버스에서 차가운 강물에서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부상자들은 하나같이 춥다고 호소했고 경찰관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들을 덮어주었습니다. 쏟아지는 비 속에서 속옷바람으로 구조를 이어갔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구조대의 손길이 닿기 전 저체온증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인재였죠. 붕괴 원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건설사는 비용과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다리의 핵심인 이음새 부분을 부실하게 용접했습니다. 잠수부가 확인한 결과 볼트를 맨손으로 풀 수 있을 정도였죠. 여기에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가 비극을 키웠습니다. 사고 전날 다리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돌아온 조치는 그 위에 철판 하나를 덮어둔 것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총체적인 부실과 무관심이 3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고 이후 책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다리는 새로 지어졌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이 만들어지는 등 사회는 변화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정말 잊지 않았을까요? 3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던 32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매년 사고 현장 근처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립니다. 온 세상이 잊어도 엄마는 결코 잊지 않을게. 우리가 이 비극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버스에 몸을 싣고 직장인들은 분주히 출근길에 올랐죠. 하지만 그날 아침 한강을 가로지르던 거대한 다리 하나가 아무런 예고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꿈과 희망이 한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져버린 명백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 그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날 아침 서울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4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1명의 모범 의경들은 표창을 받기 위해 하늘색 승합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죠. 차 안에서는 칵테일 사랑이라는 경쾌한 노래가 흘러나왔고 들뜬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내버스 16번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배낭을 맨 학생들과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뒤섞여 콩나물시루 같았죠. 버스의 다음 정류장은 무학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 늦지 않기 위해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위해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7시 38분경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경찰 승합차가 다리 중간쯤을 지날 때 쿵 하는 굉음과 함께 차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운전하던 이 경관의 눈앞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솟아오르는 듯 하더니 이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기묘한 무중력감. 그 직후 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경찰 승합차는 20m 아래 7층 건물 높이에서 한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탄 승합차는 무너진 다리 상판, 즉 거대한 콘크리트 섬 위에 기적적으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비규환이었죠. 바로 옆에는 16번 버스가 뒤집힌 채 허리 높이까지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음료 스캔을 밟아 찌그러뜨린 것처럼요. 찢어진 가방, 피에 젖은 교과서, 그리고 버스 밖으로 힘없이 삐져나온 피 젖은 손들. 사방에서 살려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 뒤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개인들의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비효과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순간들 말입니다. 무학여고 2학년이었던 유나 양은 그날 아침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빠 차를 얻어 타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아빠에게 꾸중을 들었던 터라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유나 양은 끝내 화해의 말을 건네지 못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께.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를 때리실 때 아빠 마음은 100배, 1000배 더 아프시다는 걸 알아요.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빠 파이팅! 유나 양의 아버지는 이 편지를 받고 2년 뒤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딸에게 편지를 받았다는 말을 전해주러 서둘러 갔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같은 학교 3학년이었던 사라는 그날 늦잠을 자는 바람에 버스를 놓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정류장을 향해 미친 듯이 뛰며 소리쳤지만 버스는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죠. 바로 그 버스가 비극의 16번 버스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버스를 탔고 다리가 무너졌다는 소식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부둥켜 안고 울어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로 한 명의 학생은 살아남았고 다른 한 명은 가족의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섬 위에 고립된 11명의 경찰관들은 생존자이자 동시에 최초의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소리, 다리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는 구조대의 모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죠. 그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찢어 밧줄을 만들고 차가운 강물에 빠진 사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찌그러진 버스 안으로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부상자들을 한 명씩 구출했습니다. 부상자들은 하나같이 너무 추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과다출혈은 저체온증을 유발하고 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주저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잠바, 셔츠, 바지. 결국 속옷만 남을 때까지 그들은 쏟아지는 비와 강바람 속에서 구조한 이들의 체온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 안에서 숨을 거두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경찰관은 방금 구해낸 학생에게 덮어줄 것을 찾기 위해 차로 달려가 시트 커버를 뜯어왔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 학생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구조선이 도착하기까지 걸린 30분은 그들에게 영원과도. 그렇다면 대체 왜 멀쩡하던 다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조사가 시작되자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닌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빨리빨리 문화와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예고된 참사였습니다. 성수대교는 트러스 구조, 즉 삼각형 모양의 뼈대들이 서로 힘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뼈대들을 연결하는 이음새의 용접입니다. 비유하자면 종이 2장을 붙일 때 모서리만 대충 붙이는 것과 전체에 풀을 칠해 단단히 붙이는 것의 차이죠. 성수대교는 모서리만 대충 붙인 종이와 같았습니다. 건설사였던 동학건설은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핵심적인 용접 작업을 부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심지어 잠수부들이 물속에 들어가 확인해보니 다리의 볼트를 맨손으로 돌려 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다리가 15년이나 버틴 것이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관리 소홀이 더해졌습니다. 붕괴 10시간 전 다리 상판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서울시는 그 위에 철판 하나를 덮어두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리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 역시 묵살되었죠. 결국 총체적인 부실과 무관심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사고의 책임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고작 징역 6개월에서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건설사는 보증기간 5년이 지났으니 법적 책임이 없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죠. 희생자 한 명당 지급된 보상금은 약 3억 원. 그 어떤 돈으로도 생명의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다리를 보수하려 했지만 국민적 공분 속에 결국 다리를 완전히 새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성수대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사고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는 딸의 사주기가 되던 날 버스가 추락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비극의 또 다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시설물 안전법 제정이라는 변화를 가져왔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의 교훈을 정말 잊지 않고 있을까요? 매년 사고일이 되면 성수대교 근처에는 현수막 하나가 걸립니다. 온 세상이 잊어도 엄마는 결코 잊지 않을게.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30이라는 숫자 뒤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딸,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던 32개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단 한 명에게도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